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지역 정치권은 분열 극복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은 후보 경선 등 대선 제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위기의 민생 경제를 살리고요. 소외된 곳을 살펴야 할 지방의회에서 일탈과 비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의회 위상 강화도 함께 오늘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라는 주제로 이번 주 함께하겠습니다. 여성 도의원 각 당의 4분 모시고 말씀 나눌 텐데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민생 안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대해 도민들이 주문하신 사항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앞서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가 격렬했던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가 해소될 틈도 없이 또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면서 분열이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선 후보들도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역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탄핵 전국에서 거리로 나온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 함께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민생 회복이나 계엄에 대한 책임과 처벌 등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의회 30년이라고 하는데 지방의원들 사건 사고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잖아요.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무리를 일으킨 몇몇 의원들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오는데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되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지방의원 국토부 상선도 많았고 일당도시 구조다 보니까 윤리위원회가 있더라도 견제장치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대선도 있고 내년엔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당 차원의 강력한 체제와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당부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4분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의당의 오연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자리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하실 말씀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 보따리 궁금합니다. 일단 오은미 의원님 또 다선이시고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정치권의 시간이 엄청 빨라졌고요. 네. 4월 4일 파면 그리고 또 조기 대선. 뭐 뉴스의 화제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안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은 더 클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도내에서 기초의회에서 일어난 지방의회 또 일탈까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진보당 차원에서 파면 이후에 또 대선 상황까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123일 네. 계엄 선포된 이후로 123일 동안 긴 겨울, 정말 올해는 눈도 많았고 유난히 추웠었습니다. 어떤 광장에서 거리에서 또 거리를 나서지 못했지만 TV를 보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소옥을 태우고 애를 태웠던 시간들이 흘러갔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제 계절의 봄이 온 것처럼 봄이 왔는데요. 이제 하여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고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는 한강 작가의 말이 이제 떠오를 정도로 우리는 광장에서 정말 응원봉을 든 그 소녀들이 정말 맨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소녀들이 응원봉을 들고 이렇게 밝혀줬다 생각하고 근데 여전히 대통령 파면됐지만 내란 우두머리는 파면됐지만 그 내란은 어떻게 보면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실. 예.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한다고 해서 지금 미국을 갔네요 하고 여러 가지 지금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잘했다 하고 또 대통령 후보 나오네 마네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한덕수와 최상목이 이제 탄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앞질러서 미국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역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빨리 막아야 되겠고 이런 모든 열쇠는 좀 민주당이 그래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말이 아닌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보로 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면서 조기 대선과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대개혁을 이루는 길에 좀 같이 도도한 물결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보당도 거기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더불어민주당 함께 포함해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또 장면들을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님. 네, 12월 3일 이제 계엄 이후에 계속 그 탄핵 광장에서 함께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촛불을 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는 대통령만 탄핵되면 내 삶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촛불 혁명으로 그 역할을 해줄 그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내 삶이 바뀐 것이 없어서 이번 탄핵 광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떻게 대개혁이 되어야지만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가장 소중한 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화가 되고 굉장히 인권 보호가 되고 소수자가 보호가 되고 그러는데 그 여성들이 체감한 약자들이 체감하는 이 느낌은 민주주의로 이름을 그냥 앞세워 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엄청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이유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어도 내 삶은 이렇게 불안전하구나. 근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내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나마 그 허울적인 민주주의마저 파괴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염려 지점에서 그 응원봉이 나오고 결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도 다시 그냥 대통령 선거로만 매몰되면 안 된다. 이번 대통령이 어떤 것을 이 사회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뭐 이런 문제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전환시켜야 되는 숙제까지 좀 주는 이렇게 탄핵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에도 소수의 목소리지만 체제 전환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결성되기도 했고 이후의 세상을 같이 대안을 내보고 밝혀내보자 이런 게 좀 이번 탄핵의 중요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님. 예. 제가 집회를 고민해봤는데요.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이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또래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탄핵과 또 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까지 맞이할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는데 사실 정치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은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를 이용했던 점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정당이면 서로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의 이 상황들, 이 대치 있는 상황들을 사실 누가 만들었냐 하면 사실 정치인들이 되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저희 집회 나가면 너무 정말 마음 아픈 집회지만 행복했던 지점들이 이 민중가요와 케이팝이 섞여서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노래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각자가 들고 있는 응원복이 다 섞여 있고 정말 그건 어떠한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국가적 상황을
국민들은 스스로 축제의 장처럼 즐기고 열고 또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키세스 이제 하는 소녀들이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국민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지켜준 민주주의를 저희는 다시 어떻게 또 만들어 더 회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 정부 이제 윤석열 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이제 계속 저희가 사실 현장 집회에 계속 나갔었거든요. 예. 그 정점이 이제 계엄이었는데 다시는 정말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될 상황을 위해서 이 헌법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면서 또 대국민 화합의 장을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님 맨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건 아시죠? 왜 그런지 하신 말씀이 많으시고 요즘에 이수진 의원님 보면서 참 동료 의원이시지만 안쓰럽고 참 용기 있고 소신 발언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을 이제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유일한 도의원이시고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탄핵 파면 또 대선 전국 속에서 이수진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우선 마지막에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느낀 게 너무 우리 훌륭한 오은미 의원님,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또 훌륭한 또 오연숙 의원님, 정말 훌륭한 또 우리 선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선한 의원님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어서 전북 도는 좀 환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계엄 발표 하관 이틀 후부터 저는 계속 탄핵을 찬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옳은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렇게 힘들어 할 줄은 몰랐다.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 선명한 건데도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제 파면 선고되고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줄 알았고 파면 선고하는 4월 4일 전날 선한희 의원이 함께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그림까지는 사실은 그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심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당은 달라도 우리라는 거로 결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죠. 같이 하겠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또 그런 진정성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 알아줘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국민을 위하든 도민을 위한 일에 정략적인 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과를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계엄이나 탄핵 파면을 당한 그 1호 당원이 있는 그 정당에서 지금 무슨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고 대선 전에 약간 뭐 좀 사과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거든요. 남 탓을 하기 전에 온전히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고이는 모습은 저는 그런 모습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우리 국민의힘의 그 가치나 당원 당규를 존중을 합니다. 헌법 정신 존중하고 법칙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당론이라면 전 과감하게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전북을 위해서 우리 뭐 진보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님께서 세 분의 의원님 훌륭하다고 평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진행자 입장에서도 네 분이 함께 하셔서 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요. 진보당 유일한 오은미 의원님, 정의당의 오연숙 유일한 의원님, 국민의힘의 유일한 이수진 의원님 세 분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당선되지 않으신다면 민주당 의원이 40명이 전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7분이 민주당인데 세 분이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 다원성이잖아요.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수진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탄핵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의원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네 분을 모시고 청취자분들도 유권자분들도 얼마나 다행이시겠느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요. 대선 경선 과정 속에 있고 아직 오늘도 녹음 시점에서 보면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각 정당에서는 그냥 대선 관련해서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으니까 어떤 전략 내지는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정당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의당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숙 의원님. 네, 정의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으로 해서 지난 총선 때 뭉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그 정치를 하지 않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연대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산별 노조와 결합되고 사회단체가 결합해서 14개 단위가 사회 전환 연대회의를 꾸렸고요. 그래서 이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에서 그 권영국 대표와 한상균 대표 후보가 지금 경선 중에 있고요. 5월 1일 날 4월 27일에서 30일까지 투표를 통해서 5월 1일 날 선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봤는데요. 그냥 기존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하고 어떻게 예산 문제로 많이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의제보다는 서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 서로 공격하고 그런 토론회만 보다가 어제 진짜 서민들의 정말 노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탄핵광장에서 그 파시즘에 대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마련할 것인가를 토론하는데 저는 응원하는 입장인데 정말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치의 토론회가 정말 저렇게 내용 있게 가야 된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양당 정치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아까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을 대변한 목소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 대선 토론에 보면요. 농업 이야기는 나누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노동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부분 다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정작 필요한 것,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길 바라는데 나름 굵직굵직하다고 하는 이야기들 하는데 답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조금 아는 척하고 이런 수준의 토론회보다는 우리 오연숙 의원님의 사회 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의 두 후보자의 논의는 좀 볼만했다. 이런 평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어서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월 8일 날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대선 후보가 웬 말이냐. 그렇죠. 지금 반성이 우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하고 있지 않고 어느 누구 후보와도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 이렇게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걸로 변색되기가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구도를 보니까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1차에서 컷오프 되고 지금 탄핵 찬성 2명, 반대 2명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그거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고 누구 탓을 후보 탓을 하면서 당신 때문에 계엄이 찬성을 왜 했냐 내란이 왜 대통령 계엄이 내란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되는데 자 그런 후보가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에서
판결 난 걸 아직도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파면을 왜 당신이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풀어가는 게 아마 국민들이 보면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연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지금 경선 토론에서도 아직도 그런 주제에 깨끗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인데도 남 탓하고 그래서 아직 극우들을 바라보는 이런 발언들을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안다면 탄핵 반대한 후보들이 뭐 힘을 얻어야 되고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 다음 일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30일 정도 이제 거취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4명의 후보들이 거기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뭐 다 열어놓고 있는 모양새라 뭐 지금은 뭐 반 이재명 뭐 연대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뭐 이기기 위한 선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이 오랫동안 존속하고 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에 대해서 이기고 있던 이런 구도보다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성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후보들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으로 저도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탄핵당했고 파면당했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그 당에서 나온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당을 과연 우리 전북 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한 자리 숫자 겨우 2자리 숫자 지지를 보낸 국민의힘에게 여기서 활동하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 같은 분들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탄핵 찬성했을 때 이유가 당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배수 위원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6일부터 탄핵 찬성한 이유가 우리 당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을 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빨리 차단시키고서 했는데 역효과고 아직도 당원 중에는 저하고 같이 하겠다는 마음 사람이 한 명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힘겹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걸 정확하게 심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원 한 사람이지만 심판을 해야만 그 다음에 반성이 이루어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선거 때는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알아 다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도민 여러분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힘이 혁신할 수 있고 환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언론도요. 이 정론을 얘기할 때 무엇이 정론이냐 이게 기울어진 걸 기울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기울어진 걸 똑바로 세워놓고 수평된 것처럼 말하는 게 기울어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유권자분들은 청취자분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서 우리 지역에서 전주을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성희 전 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김재현 후보로 정해진 거죠. 네네네. 네, 저희 진보당은 전 당원이 직접 투표를 해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지난 19일 날 강성희 의원하고 김재현 지금 현재 대표가 이제 경선을 했는데 이제 김재현 대표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대선은 조기 대선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승리할 거라는 거 그거 뭐 의심할 분은 안 계시죠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 뭐 판결도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국민적 정서나 지난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탄핵 결정도 파면 결정도 여러 가지 막 설왕설래 했었지 않습니까? 기각이 될 것이다, 막 안 될 거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법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것에 거기에 선명하게 기대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판결을 했다 생각하고 이번 뭐 대선도 사실 민주당의 이제 승리로 이제 끝날 것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무능과 실패를 이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한편에서는 또 기대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뭐 민주당에게 아니면 어떤 정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탄핵 광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울려 퍼졌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성소수자들 정말 거의 발언의 한 70% 이상은 성소수자들이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이 그들에게 이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청년들, 우리의 미래가 이대로 가면 정말 전망이 없죠. 미래가 없는데 많은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나간 이 부분을 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뭔가 이제 진보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 국민들의 그 불평등 심화되고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또 이것이 이제 자산 불균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이 이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그런 목소리들을 그리고 민주당이 어차피 대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민주당을 견인해내서 이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게 좀 시민사회단체 또 진보 진영이 또 저희 진보당이 그것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진보당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대세가 많이 기울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나. 네, 인정하죠. 또 진보당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럼요. 또 충분히 네.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3파전 경선이 치러지고 있고 녹음 시점 지금 아마 이제 오늘 내일 광주에서 이제 호남권 경선이 펼쳐질 텐데. 네, 근데 사실 그 국민의힘에 대한 원래 센 비판이나 견제 이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수진 의원님이 더 아프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이나 걸쳐서 이제 파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전 더 아프게 생각하는 게 토론회를 보면 조롱과 비난 일색인 토론회를 해서 그걸 보는 국민들마저도 정말 정치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희화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저희 이제 좀 숨가쁘게 진행을 했습니다. 충청권, 영남권이 이제 끝나고 이제 호남권 통해서 이제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뭐 투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이제 정책 관련한 내용들로 이제 계속 좀 토론이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같이 협업하는 구조나 또 대화 그 토론의 내용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아마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거와 국가를 끌고 나가는 산업 분야에 좀 집중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1번은 겸손한 태도로 이번 대선을 잘 치러내는 것.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어쨌든 이 연대를 통해서 좀 빠르게 국정 안정을 같이 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태일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다 됐다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잘 끌어안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겸손한 태도라는 말씀을 후보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대통령 탄핵 이후의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지방의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기초의원들의 일탈 비위에 대해서 어쨌든 각 정당을 대표하는 네 분을 통해서 지방의회 이야기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도의회를 포함해서 말이죠. 산불로 얼마나 많은 이재민 또 사망자가 나왔고 그리고 정말 이 계엄 속에서 탄핵 속에서 자중하고 늘
국민과 함께 걸어가야 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기초 의원들의 일탈 이야기까지 좀 해볼 텐데요. 고창군 민주당 지금 의원입니다. 부의장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제명을 중앙당 차원에서 하긴 했습니다. 요걸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규에 따라 이제 비상징계안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당에서 이제 아예 탈당 조치를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도 전주시 의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이 공직자가 어떠한 사건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녀오고 나서 빠른 사과가 있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빠르게 하지 않았는지는 저도 사실 의문인 지점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군의회에서 윤리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여러 이제 민주당 내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각 자체 의회에서도 윤리위 회부하는 내용들이나 안에서 계속 자문위 심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 소속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굉장히 제가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상식적인 수준이 되지 못한 예. 이 일탈 행동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고창군의회 부의장 공무원 폭행과 추행 의혹, 도의원의 청탁 의혹, 또 산불이 발생한 시점에서 전주시의회 7명의 의원이 연수를 다녀온 부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미 의원님,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고 봐야 될까,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기초의회 너무 무관심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보다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무원을 상대로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의원 신분이기 이전에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완장 두른다고 하잖아요. 예. 완장만 차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마치 이제 내 어떤 그 아랫사람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이게 능력인 양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또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호남 지역은 이제 민주당 이제 독주 또 텃밭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견제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규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 제대로 없고 그동안에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하고 이제 그동안에 처벌이라는 건 징계라는 건 결국 뭐 공개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출석 정지라든지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이제 정당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법들을 좀 정비해서 개정해가지고 명확하게 거기에 따른 징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반복이 안 되고. 예.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공무태만, 뭐 품위 유지 위반, 그다음에 성비위, 금품수수 등 이런 항목별 징계 기준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에 맞게 여기에 뭔가 거슬렸다, 어긋났다 하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지금 윤리특위 위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아마 계속 이런 여론 압박이 있다 보니까 윤리특위는 열릴 것 같은데 사실 당은 달라도 같은 동료 의원을 뭔가 징계하고 뭐 한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 아까 같이 공무원들처럼 이런 것들이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뭔가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이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일탈에도 불구하고 공천만 받으면 그만인 공발하기 이런 현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아까 같이 이렇게 법을 제대로 명문화해서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이 또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국민들을 그때그때 이용하는 의원이 아니라 이분들 선출직이라 선거 때 되면 90도 인사하시고 다니시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4년간은 또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걸 보면 참 그래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다 그 손방망이 처벌이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연수 의원님 2023년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지금 조례를 통해서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조금 그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징계까지 가고 세분화 예. 뭐 1회 했을 때 뭐 면허 정지되었을 때 그런 징계 기준을 조금 세분화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세분화 한다고 했을 때도 의회 의원님들이 좀 반발이 있으셨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개정을 하게 되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이 징계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전라북도 의회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그 조례가 선진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그 외부 인사를 윤리특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는 못 하거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관들이 우리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기도 하고 법은 명확한데 명확한 판단으로는 분명히 탄핵 인용이 파면이 될 것으로 했는데 그 기간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 판결을 하지 못할까? 그렇죠. 그리고 86년 대투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산물로 만들어낸 건데 지금 40년이 지난 동안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정서가 바뀌고 요구사항이 바뀌었는데도 이 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 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을 손을 대야만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확고하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같은 경우에는 징계 규정이 이렇게 뭐 9개 징계 유형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이 윤리 강령에 보면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열 몇 개 여기에 깨알같이 의원들이 지켜야 될 이런 실천 강령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이 징계 규정에 다 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깨알 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서 의원이 당선이 되면 의원 교육이나 의원 윤리 이런 것들 뭐 받습니까? 그냥 본인이 읽고 본인 인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 교육을 받습니까? 청년 교육도 있어요. 4대 의무 교육을 해서 폭력 무조건 교육이랑. 이수해야 됩니다. 매년. 네. 그리고 그리고 정당에서도 교육이 있고요. 네. 교육을 잘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교육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거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그 명확하게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걸 강제할 법도 제대로 내용도 없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제 뭐 당을 제가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다른 당의 출신의 의원이 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열리지 않는 일조차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오연수 의원님, 오 의원님 이제 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모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의원들도 혈세를 받는데 왜 공무원 규정과 같은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 세분화된 규정이 없냐? 똑같이 혈세를 받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생각해낸 건데 그 교육을 받지만 사실은 그 이름 하는 것도 본인들이 안 와가 그 이름만 써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연수 의원님하고 그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 교육팀 느끼는 건데 약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될 수 있구나라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교육들을 보면서 청렴교육 이런 거 받을 때도 보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응도 보이고 막 그렇게 대답도 하는데 굉장히 관심도가 없고, 그리고 저는 문제가 다른 시의회를 보면 공개 회의를 다 안 하는, 강행으로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런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게 있는 거면 회의 자세들도 안 좋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것 자체를 상임위 회의도 다 공개를 하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무조항이 아니다 해서 회의를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출석도 안 하고 거기서 무슨 더 좀 심한 표현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주민들도 시민들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런 걸 공개해야 됐다고 생각을 전 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신문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죠. 지역 내에 있는 신문들은 풀뿌리 신문들. 예. 풀뿌리 신문들을 더 지원을 좀 해줘서 그분들을 통해, 왜냐하면 여기 도에 있는 큰 일간지들은 감시 활동이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런 주간지들에 대한 저는 지원을 좀 해서 감시 활동을 해서 보는 눈도 많게 해주고 다 공개가 해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부끄러운 행동들이다. 그게 무슨 노래방 어디 가가지고 그 행동이 갑자기 돌발 행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행동들은 쌓이고 해서 이게 만연된 몸에 배인 행동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려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역 그 신문 관련된 조례를 제가 이번에 지원하려는 이유가 그런 어려운 그런 지역 신문들, 풀뿌리 예. 신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감시 활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이제 부탁이고 당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군산시 의회에서 동료 의원 뺨 때린 것도 있었고, 네. 이 고창군 의회에서도 이거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공무원 노조가 이제 폭로를 하면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주라고 하는 이 KBS 중심에서 모든 사건 사고들을 접하기가 어려워요. 네. 기자들이 또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사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더 감시망이 촘촘해야 된다는 말씀. 네네. 그러니까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그 언론이 역할 속에서 감시 견제를, 의회를 누가 감시 견제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없어요. 아마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의원을 이렇게 뭐 견제하고 이런 어떤 것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에 맞게 뭐 처벌을 하고 하는 것 보면 의원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예, 그렇죠.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있잖아요. 예. 한번 그러면 다시 공천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좀 각 정당에서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아울러서 윤리특위 위원이시니까 네. 이게 외부위원을 좀 구성해야 네. 이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네, 네. 오랫동안 내오고 있는데 이건 어렵습니까, 의원님들 사이에서? 아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만 외부 그 위원이 그 특별위원회는 그냥 의원들만 그렇죠. 구성할 수 네,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자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사실 거기서 안을 내는 게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윤리위 회부를 할지 안 할지 여부나 이 사안에 대한 중대한 내용들이 담겨서 사실 자문을 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저는 압박감이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회기 중이시죠? 네.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잘 몰라요. 의원님들이 회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각 상임위별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지금 이번에는 그 추경 예산을 하고 이번 회기는 추경 예산이라 좀 대선 때문에 일찍 좀 앞당겨져서 한 달 정도 앞당겨져 지금 그 하고. 액수가 상당하던데요? 네네, 액수가 상당한데 제가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은 이제 긴급한 예산이라든가 뭐 시민 안전에 대한 거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기업 일자리에 관련된 계속 사업일 경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이 잡혔다고는 하는데, 물어보니 그렇게 잡혔다고 하는데 실상은 뭐 연구 용역도 좀 들어와 있고 예.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은 있어서 문제 예산으로 지금 잡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준이 정해지면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예산 심사하다 보면은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계속 그런 좀 예외적인 거를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좀 의원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원칙이 세워졌으면
기타 등등이라는 걸 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동료 의원이 누가 했으니까 좀 이렇게 이건 좀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식의 할 때가 참 인간적으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요. 네. 노래요? 그 세계 아니요. 노래를 지금 이게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잼버리 그 감사원 그 감사 이야기를 꼭 짚어가고 싶어요. 네네. 또 네네. 쓴소리를 또 하셨어요. 송화진 전 지사 네네. 소환까지 네. 말씀을 하셔서 감사원 검사가 제대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부지 선정이라든지 총체적 부실. 네. 예, 한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주체별로 다 단계별로 다 부실이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지 선정부터 그다음에 유치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제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배수로 그다음 해외 연수 그거 출장 가는 거를 공무원 출장인데 뭐 연수 그냥 놀러 가는 걸로 이렇게 갔는데 그걸로 이제 갔다가 국외 출장인 걸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정말 충격적인 게 우리 그 유치 계획서를 잼버리 낼 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거예요. 계획이. 네, 계획서 계획서가. 자체가. 그러니까 어허. 그게 그 감사원 감사에는 뭐 사실과 다른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게 허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 신문에는 사기다라는 표현을 딱 썼었어요. 근데 예. 허위 계약서가 개발 완료 그 부지 개발 완료가 2022년까지 좀 지연되는데 2019년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포플라 나무를 10만 그루 식재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못 심었고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개발하기로 했다는 건데 아니에요. 거기는 예. 모든 허위 사실들을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리더 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도 사실은 세계 스카우트 센터에게 무상으로 위탁하겠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사용에 대한 제한을 안 주겠다 해서 그게 유치 계획서 할 때 6대 공약 중에 하나예요.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주겠다. 글로벌 리더. 근데 그거를 유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450억인데요. 네, 국비는 450. 1억이고 나머지 449억이 도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약속이라는 거를 조직과 조직 간의 약속이라는 거를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계약이 될 수 없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뭐 이행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정말 해서는 안. 그러면 그런 고소하고 계약한 게 도 책임이잖아요. 근데 예. 그런 걸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은 도교육청하고 계속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연맹이 그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유지하거나 할 자격이 없다면 그 계약이 잘못됐다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센터 한국 연맹하고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교육청과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고 뭐 다른 그 유치된 다음부터는 스카우트가 아닌 모든 청소년들에게 약간 뭐 청소년 확대하고. 글로벌 센터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래야 확대하니까 결국엔 한국 연맹이 왜 우리랑 약속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끝나고 보자. 대회 끝나고 잼버리 끝나고 보자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르게 강양을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예. 저는 가장 문제가 부지 매입부터 잘못을 해온 우리 송하진 전 지사는 사죄해야죠.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잼버리를 끄집어내므로 해서 그 돌을 우리 전북을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렇죠. 근데도 예. 보면 그거는 무슨 금기 사항이 되고 사죄도 안 하고 아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 얼마나 자존감 상실됐고 파행해서 이 준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부지를 그런 갯벌을 육안으로 눈대중으로 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거 바다를 메꾸기 위해서 선정한 거예요. 그런저런 것들에 대한 송하진 전 지사가 사죄가 없으면 우리 실추된 명예는 회복할 수도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국기 계양대에 걸어놔야 된다고. 송하진 지사. 자, 뭐 참 그 이야기를 우리 이수진 의원님 얼굴 보니까 생각나서 예상에 없던 질문을 드렸고요.
회기 관련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환 의원님. 네, 저는 산업경제건설위원회여서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가 발행 이제 추경의 재정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건설업에 대한 위기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건지 그런 중점적으로 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이제 올림픽 예산을 좀 철저히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폭우 등 재해재난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잘 성립을 해놨는지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싱크홀 관련해서 안전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전 점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오은미 의원님 가끔 의원님 그 건물의 의회 의원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면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분들 많이 줄 서 계시죠? 그렇죠. 정신이 없으시니까 네. 그 빠른 시간 안에 다들 면담하시고 또 정리하시는데 바쁘시겠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또 추경 심의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각자 자기 예산 자식이에요. 이 자식을 잘 키워서 하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또 아닌 건 아닌 것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농업복지 환경이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과 가까운 또 우리 미래의 또 그렇죠. 문제가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데 농업 문제도 지금 뭐 벼 재배 면적 감축하고 또 지금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 좀 현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한 또 환경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금이 지금 3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전북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 의지가 어떤 것인가가 지금 이 기금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고 또 이제 복지 문제도 너무 지금 열악하죠. 또 각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또 분들의 처우 자체도 전국 꼴찌 수준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 끌어올리는데 열심히 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저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금 전봉준 그 트랙타 투쟁단이 있죠. 네. 이제 3차 원정단이 이제 출발합니다. 5월 6일부터 전남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7일날 전주에 오고 5월 10일날 광화문에 가는데 예. 이때는 특이하게 저희 진보당의 그 국회의원 하고 또 도의원들 시군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트랙터를 몰고 갑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각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농업 또 우리 서민들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게 하고 실현하게 하기 위한 여론들을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국민들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대 특히 이제 농정력 문제 항상 구체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 농업이 늘 이렇게 뒤로 미뤄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농정개혁 5개 요구안을 걸고 직접 몰고 가고 이번에 국민 참여단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짜 대선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남태령 앞에서 막히진 않겠죠. 글쎄요. 네. 우리 그건 오은미 의원님도 모르겠어요. 직접 직접 몰고 운전. 갑니다. 네, 5월 6일부터 전의를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연숙 의원님. 저도 오은미 의원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것이 지금 의정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가 붕괴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북에 있는 보건소가 373명이 이를테면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19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가고 있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도 예산, 시군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심각성을 조금 해서 이곳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명 관련해 가지고 성명 건물이 전북에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피종이라고 성면에 노출된 그 원인으로 80% 90%가 성면에 노출되면 이 악성 종피종이 병이 생기는데 10대 사망자 중 전국에서 3명인데 전북에서 2명이 10대 사망자가 발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뭐 군산대 공공 대학교도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5월 7일 날 5분 발언으로 이 문제를 좀 지적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회기 충실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다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선한이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정의당의 오연숙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선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립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